13주차 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록은 고객 세그먼트, 가치 제한, 또 고객 관계, 채널, 수익원, 또 핵심 활동, 핵심 자원, 핵심 파트너, 그 다음에 비용 구조, 이렇게 9가지 블록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잘 했을 때 이 비즈니스 모델 가치가 발휘가 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란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인데, 캔버스는 모든 구성원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정확한 개념을 가지는데 혼돈 없이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모델의 명확성과 초점을 개선시키는 것을 지원합니다. 또한 모델을 유연하게 변형시켜가며 계획 전망과 함께 다양한 시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투명성이 높아 구성원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운 과정과 시간을 가지며 한 페이지에 들어있는 제안자의 비전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취업과 창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취업이라고 하면 우선 비교적 그 사회생활 시작 단계에서부터 취업을 했을 경우에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조금 더 자신의 꿈에 빨리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취업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적응에 실패하고 그 취업을 했을 경우 그 조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업은 사회생활 초반에 시작된 그 창업은 끝이 없는 그 암흑 세계에서 탈출하는 과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무시될 수 있으며 긴 암흑기를 거쳐 올라갔을 때 또 끝을 알 수 없는 찬란한 미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패하면 직장 취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취업이냐 창업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해답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에 대한 추이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그 안정적인 공식은 이미 깨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베이비 붐 세대는 22세에서 44세 요 사이에 평균 3년 반마다 3년 6개월마다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밀레니엄 세대 91%는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또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으로 근무 연수는 계속 단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0에서 50대, 40, 50대 퇴직은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퇴직금 몇 천만 원으로 사업을 하다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0, 50대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퇴직해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 경우에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 젊은 나이에 한두 번 실패할 각오를 하고 창업에 도전해서 큰 성공을 못하더라도 3년 또 5년 10년 본인이 창업을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면 값진 그 경험과 내공이 쌓여 50대나 60대에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과정을 추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지는 직장에서의 어떤 성지는 더 이상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기업의 윤곽을 계속 바꿔놓는 합병이나 그 생산시설의 국외 이전, 또 아웃소싱, 또 인원 감축 등의 요인 때문에 직장인이 안정된 미래를 계획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융계, 법조계, 의료계 등에 몸담아도 경제적으로 성공하리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국 대학에서는 그 신처럼 그 떠받들던 그 금융계보다 제2의 마크 저거버그를 이렇게 그 꿈꾸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갓 창업한 그 벤처기업은 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 안 되는 사회초년생이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직장에서 자율성과 경제적 보상을 손에 넣으며 커리어를 쌓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취업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창업, 즉 사업에 대한 그 오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오해로서 그 창업 잡지에는 통상 사업가란 자립심이 강하고 뛰어난 능력과 통찰력을 갖춘 데다 나무랄 데 없이 그 혁신적인 인물, 이걸로 이렇게 그 사업가를 묘사도 함께 있습니다. 사업가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각자이며 두려움을 모르는 선지적 전사로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또 미래를 손에 쥔 자가 바로 사업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기업의 환상적인 창업 스토리로 이 워저니아과 잡스가 애플을 창업한 그 캘리포니아의 그 처음 그 애플이 시작된 그 차고지는 이제 그 성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선망의 시선으로 사업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돈과 유명세에 그 현혹되어서 사업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전업으로 사업에 매달리는 것은 아무나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좀 더 탄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정일 수가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뒤로하고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한 길에 접어드는 것은 생각 없이 저질러도 괜찮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취업이 갖는 한계점이 있고 또 사업 창업이 갖는 그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그 대안으로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 교환 올려놓은 것을 꼭 참고하시면서 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사업에 매달리다 보면 갖는 위험성, 또 성공 가능성, 또 그 과정,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을 이하에 어떻게 잘 감쇄시키면서 취업이 갖는 어떤 그 한계점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런 창업의 길로 한번 꿈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을 전업 삼아서 전력 투구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선 일상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회사를 세우고 이끌어 나가려면 시간과 집중력을 투자해야 하므로 나와 주변 사람들 모두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기 본인 자신과 또 가족입니다.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해 턱없이 오랜 시간 일하는 등 긴 노동 시간과 스트레스 때문에 사업가의 이혼율은 그 어느 직업군보다 높습니다. 일상생활 또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으며 예상외로 꿈꿔온 일이 전에 하던 일보다 삶의 균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직장 생활을 할 경우는 직장에서 나가면 어느 정도 업무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할 경우에는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도 업무적인 부분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업을 이렇게 쉽게 벌리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 파탄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국의 한 만여 명 정도 사업가 대상 최근 연구에서 응답자 74%가 연간 수입이 채 5만 달러가 안 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거죠. 투자자는 사업가가 모든 것을 접고 사업에만 집중해서 수익을 내는 동시에 회사가 성장하여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받는 기업의 경우 처음 자금을 모집하여 주주와 이 창업자를 위해 수익을 내기까지 한 5년에서 7년이 소요됩니다. 페이스북조차 기업 공개에 한 7년이 걸리는 등 회사가 크게 성공한다 해도 수익을 얻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됩니다. 사업을 전업 삼아 전력 투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가 보장된 지위가 없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습니다. 탄탄한 대기업에서 일했다면 아마 그 조직의 DNA에 배어있는 그 안정감과 구조에 익숙할 것인데, 그 창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쫓으려면 그 일상을 깨고 예전의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꾹꾹 눌러 넣어야 하는데, 독립적이고 또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안다 해도 이 같은 변화가 힘겨울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상당 부분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사업을 처음부터 전업 삼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네 번째가 좋은 사업 아이디어라는 게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업으로 사업을 하려면 탄탄한 아이디어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애초에 창업할 자신이 생깁니다. 초기 사업 계획이 완벽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는 완벽하지 않아도 전망은 반드시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리스크, 비용, 스트레스, 거절을 불사해도 될 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는 지금 직장에 조용히 남아있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굉장히 좋은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해도 막상 시작을 한 이후에 결과가 예상한 거하고 달리 나타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아이템에 대한 심사숙고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4가지 정도 처음부터 그 창업 사업이 주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 물론 취업이 주는 안정적인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취업은 언젠가는 영원히 어떤 그 직장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업주가 가족이라든가 아버지라든가 형님이라든가 이런 그런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 직장을 떠나야 됩니다. 또 이전하고 달리 지금 자연 수명이 상당히 이렇게 연장이 된 상황에서 최고 풀로 이렇게 근무한다고 해도 그 정년이라는 그 벽은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자기의 어떤, 물론 퇴직하고 또 정년 퇴직하고 또 다시 또 제2, 제3의 또 직장 또 생활 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은 그렇게 또 그런 양질의 어떤 그런 그 자리를 이렇게 제공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하지 않고는 그런 그 의미 있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젠가 미래 닥쳐올 어떤 그런 그 취업 직장에서의 어떤 한계점을 잘 알고 준비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이 사업이 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큰 결과물, 큰 성과 보장해 주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사업에서의 어떤 실패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한테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전업 삼아서 이렇게 전력 투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업을 전업 삼아 전력 투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서 한 4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그 일상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가족의 희생을 또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적 파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승승장구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통상 창업을 하고 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시기에 그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 굉장히 또 어려운 또 시기를 보통 또 이렇게 이겨내야 되고 또 안정적인 어떤 그 자금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그런 자금 어떤 그 조달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 파탄, 또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그런 고수익, 고소득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동안 그 경제적인 어떤 수입이 적을 때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대기업 직장에서 어떤 그 보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야생의 세계죠. 어떤 허벌판에 혼자서 있다는 그 느낌도 가질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 혼자서 책임을 져야 될 경우도 많고요. 직장하고 달리 보호해주는 그런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은 또 그 자존심을 이렇게 그 자존 상처를 입는 그런 일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부터 어떤 좋은 아이템을 이렇게 찾는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그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통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충분히 고심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향과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1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